직을 맡고 있는 문갑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바쁘신데도 기자 간담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회 부대회장을 맡고 있는 조은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를 맡고 있는 정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비구행 국제부 국장 맡고 있고요.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샤카디타 코리아의 사무국장 김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샤카디타 코리아 운영위원장이고요. 분과는 학술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카디타 코리아의 운영위원 편집장이고요. 현재는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사찰순례와 문화부 일을 하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미경이고요. 이번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을 맡고 있는 안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간부계 심사 이한규입니다. 기자하고 뒤에 이제 신일 기자 이현란. 불교 신문과 월간 불교에서 일하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문화부 차장으로 있고 지금 모든 종교를 다 맡고 있는 황우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마음서는 청년 S 출신입니다. 신문 신입 기자님이랍니다. 박건태 기자님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기자님들 항상 모시고 저희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데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더 반갑습니다. 다음은 회장 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샤카디타 이거 뭐야 이렇게들 물으신대요. 뭔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듣고 나서 그럼 한 자리에 모이셔서 우리가 홍보 차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기자님들께 시간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점심도 잘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고 저희 샤카디타 홍보하고 그리고 점심 공연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잡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샤카디타가 어떤 건지 우리 공동대표이자 부추진위원장인 조은수 교수님을 모시고 샤카디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좀 전에 소개받은 조은수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해야 될지 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8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인도에서 설립이 됐고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워낙 처음 설립될 때는 비구니 스님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특히 이제 테라바다 불교, 남방불교에서 아직 수계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수계가 없는, 전통이 없는 것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세계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은 여러 가지 불교와 비구니 내지는 불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재반 이슈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인 입장에서 각 언론이나 사회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제 활동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계 대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샤카디타라는 뜻을 설명을 하는 걸 잊었는데요. 샤키아 부처님 석가족의 디타라는 산스크리트어로 daughters, 그러니까 부처님의 딸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여성들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샤카디타 코리아는 지금
그 샤카리타 인터내셔널의 국가 내셔널 브랜치로 지금 지부로서 한국 지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등록을 했으니까 올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스님께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샤카리타하고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스님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갑니다. 본각 스님께서 서양으로 오셨습니다. 1995년에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오셔서 그때 중앙승가대학 교수 시절이셨는데요. 오셔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고요. 거기서 많은 이제 불교계 인사들도 만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샤카리타 어떤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2002년에 이제 대만 대회에서 유치 결정이 나서 2004년에 한국에서 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학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거의 이제 20년, 19년 만에 다시 또 한 번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동안 왠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로 계속. 네, 스님께서 저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때 그 카멜에 삼보사 청화 스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저희 대중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본각 스님하고 또 이제 석담 스님이 그때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옆에 하는 보살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무슨 동원결 있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나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 한 30년의 세월이 지금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여성 불교의 중심에 서서 그분들의 갖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계를 못 받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티베트 불교 내에서 그 비구니 어떤 교단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는 이제 비구니 계가 들어온 적이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하여튼 달라이라마께 계속 청원을 드리는데, 이번에 부탄에서 그렇게 티베트 그 계를 받아서 이렇게 비구니가 100명 넘게 이번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점점 이제 바뀌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이번 대회 주제가 이제 위기의 시대,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어떤 불교의 인생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현찰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샤카리타라는 단체는 어떤 불교 여성 전체,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과 제가 여성들이 같이 이렇게 단결해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라는 그 성격을 말씀드리고, 그냥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나중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은 제 7차 대만 대회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7차 대회에서 본각 스님과 조은수 교수님께서 차기 대회 개최 깃발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회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 사진이 깃발을 넘겨받는 사진입니다. 이게 2006년도인가요, 교수님? 2004년? 2002년? 네. 대만대. 저기 대만 정원 스님이세요. 정원 스님. 자제 공덕회. 사실 제가 대만 대회는 못 갔어서
저는 이때 꼬맹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4년 제8차 샤카지타 한국 대회가 중앙 승가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홍콩 대회에서 스님들께서 이제 개막식 때 반야심경 하시는 모습이고요. 네, 홍콩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샤카지타 코리아는 2013년 7월 17일에 창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땐진 파모스님 초청하여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기념 법회를 그 조계사의 불교 역사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파모스님과 본가스님 사진이고요. 파모스님과 조은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은 그 2021년 1월에 한국대회 개최 의사를 인터내셔널 본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해 12월 29일에 저희가 그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대회가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본가스님께서 한국대회 유치 수락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2022년 1월에 샤카지타 본부 임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왼쪽 위에 사진이 샤론 서라고 현재 샤카지타 인터내셔널 회장이시고요. 오른쪽이 샤오란 후라는 부회장이시고 아래에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는 소무 스님이시고요. 그 왼쪽에 조은수 교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KCPC라고 하는데 저희가 KCPC는 매월 1회 그 줌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논문과 워크숍 제안서 모집 공고가 났고요. 8월 15일까지 마감을 받아서 9월 15일에 어떤 논문과 워크숍을 발표할지 선정하고 이제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총 전체 논문을 제출하라는 알림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문은 총 27편, 워크숍은 48편, 포스터 발표라고 저희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대자보처럼 이렇게 크게 출력해서 그 벽에 전시하는 게 있는데 그런 포스터는 9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장소와 어떻게 대회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런 거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직위원회 워크숍을 가졌고요. 이것이 현재 저희 조직위원회 구성입니다. 증명단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증명단과 그 아래 이제 대회장님, 부대회장님, 추진위원장님, 부추진위원장님이 있고 그 또 8개 분과가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는 총 5세션, 27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도메인도 확정하고 로고도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회장은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주로 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크게 인쇄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워크숍은 총 48개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 번에 10개 정도의 워크숍이 동시에 2층 여러 회의장에서 진행되는데 그날 아침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워크숍이 어느 회의실에서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편의 포스터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날 대회 등록과 함께 3개의 명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르마렉스 소모스님의 티벳 불교 명상, 두 번째는 수밀 런던이라는 테라바다 불교의 비파사나 명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툰데 선생님의 미국 선불교 명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침 명상은 대회 둘째 날부터 6시 반에 봉은사에서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날은 저희 한국 불교의 성폰 스님 명상, 두 번째 날은 아야 수달사나라는 테라바다 명상, 세 번째 날은 제춘마 땐진 파모 스님의 티벳 불교 명상,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베트남 불교의 명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및 특별기획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공연은 세 번째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3층 오디토리움에서요. 그다음에 부대 행사로 그 1층 전시장에서 기획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엄등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장엄등은 5월 20일 날 연등행렬에서 행진할 예정이고요. 그 대회 기간 중에 로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양 총괄, 이게 가장 큰 저희 집중하고 있는 적인데요. 봉은사 공양관에서 한 번에 최대 3,000명까지 동시에 공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 메뉴 선정이나 그다음에 그 조리 담당 등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데 공양관에만 특히 100명 이상의 봉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 공모전도 진행 중인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아픈 지구를 치료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림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은 대회 기간 중에 1층 전시장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렛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포스터도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S 라디오에 정목 스님과 본각 스님 출연하셔서 그 광고도 나가고 있고 BBS 초대석에서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찰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봉은사와 간문사 그리고 조계사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서 묵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스님과 제가자를 위한 숙박도 저희가 대형 호텔을 섭외를 했는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텔하고 잠실에 위치한 로사나 부티크 호텔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순례는 그다음에 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저희가 2박 3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월정사, 백담사, 낙산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백담사에서 2박 3일을 그러니까 두 밤을 모두 지내게 되는데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수행 방법을 경험하고 참가자끼리 우애를 다지는 기회인데 이제 저희가 외국인 참가자들을 우선 참여 기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을 아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홍보분과위원장이신 정목 스님 오셨습니다. 정목 스님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카디타 대회가 이렇게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전국 비구니회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또 준비하는 데에 만반을 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 걱정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접수를 해야지 되거든요.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찰에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코엑스라고 하는 곳이 접수된 사람들 이렇게 목에다가 다 자기 네임을 걸고 들어와야 돼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이제 홍보가 좀 돼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 스님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샤카디타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의의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또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적 능력과 사회적인 능력이 거의 이제 포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이런 때에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여성과 남성, 여성 남성의 어떤 평등 그런 거에서 그 제가불자와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이 거의 평등한 선상에서 이런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샤카디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오랜 기간 우리 인류가 부르짖어 왔지만 거의 우리 특히 종교계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그 여성 수도자들은 여성 수행자는 남성 수행자의 그 밑에
거의 이렇게 좀 보조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 관계로 이동해가는 그런 때에 이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교도의 모임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2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2년에 한 번씩 이 나라 저 나라를 순회하는 중에 순서가 걸려서 한국에 왔다기보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듯이 한국은 지금 우리의 문화가 한류 문화가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한류 문화를 경험하고 접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 많은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네가 아니라 샤카디타 모임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출가한 스님들이나 불교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뭘 경험하고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샤카디타 모임의 또 큰 하나의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의 밑바탕, 그 기저에는 오래된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의 전통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이 깔려 있는 그것이 한류, 한국 문화가 된 것이죠.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번에 샤카디타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를 워크샵 속에 많이 집어넣은 이유도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데 그 기저에는 불교의 전통과 사상이 그 바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라의 위치에 서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남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그런 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크고 문화적으로도 크고, 그런데 불교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불교의 위치 또한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또 비구니 스님의 승단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어떠한 나라의 비구니보다 한국에 있는 불교의 비구니 승단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정적입니다. 이 말은 한국 불교, 특히 전국 비구니회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여성 불자들, 여성 불교대들에게 큰 힘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샤카디타 모임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한류의 불교 문화가 바탕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수평적 관계도 있지만 제가불자와 출가자, 제가불자와 출가자가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아니라 같은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이 수행하고 함께 경영하고 같이 성장해 가고자 하는 것이 샤카디타의 목적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잠시 그 PPT에서 보셨겠지만 앞에 먼저 회장을 지내신 분은 텐진파모 비구니 스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장은 그 샤론서라고 하는 제가불자입니다. 그래서 회장직도 출가자가 단독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와 출가자가 돌아가면서 서로 책임을 맡아서 같이 이끌어주고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샤카디타의 또 이유이고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 중에 특히 그 한국 불교의 이 비구니, 전국 비구니회가 해나가고 있는 일은 전국 비구니회가 해나간다기보다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이 이 샤카디타가 해낸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을 들라고 하면 아까 그 조은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회장 스님이 늘 짚어주시는데 스리랑카에 없던 바로 비구니 승가가 생겨서 400명인가요? 되는 스님들이 4,000명이 수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입니다. 그렇죠. 4,000명이 계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더구나 또한 그 부탄에서는 15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직접 수계를 받으면서 비구니 스님으로 출격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에 이것이 샤카디타 모임이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필요하면 이따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주제 아래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회 주제는 이거는 국제본부에서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ICPC 국제위원회가 있습니다. 4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정했고요. 재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그 인류 전체가 이렇게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기후 위기 속에서 정말 이 인생의 무상성과 그 어떤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이 불교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성과나 아니면 그 불교가 앞으로 이제 미래 세계에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위기의 세계 세상에 깨어있기, 그 리질리언스를 저희가 깨어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겨나가야 되고 그 속에 언제나 마음이 깨어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성의 강인한 힘, 그것이 한 가지 주제고, 또한 이런 명상이나 언제나 그 마인드풀하게 그 어떤 세상의 위기를, 상황을 스스로 알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된 그 탑들, 그 다음에 거대한 사찰, 지금은 사지만이 되어 있는, 남아있는 곳, 불탔던 어떤 이유에서건 소멸되어 사라진 빈 땅, 그러나 그런 사지 위에 세워졌던 그 옛날의 유구한 역사들, 그것을 전통을 지켜보자면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탑을 하나 세우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뜻으로 뭉쳐서, 거의 탑들이 세워졌던 오래된 것들은 전쟁 속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평화를 희망하고자 세웠던 게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찰을 하나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민심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었죠. 그와 같이 이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은 그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세워서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타서 소멸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발언은 그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를 하거나 세계가 서로 교류하면서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샤카디타 이 대회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사의 하나다. 하나의 대작 불사다. 그 시대에 탑을 세우고 사찰을 건립한 것과 같이 극락정토를 꿈꾸고 이룩해가는 그런 하나의 대작 불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아까 드렸던 질문과 연계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들을 결국 구현해내는 것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워크숍과 논문 발표문들일 것 같은데, 이 발표되는 논문과 워크숍들의 주제 그리고 그 발표문들은 어떻게 선정하시고 수집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ICPC 국제위원회 밑에 프로그램 커미티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 5분이 그 심사를 하셨습니다. 주제는 그러면은 네. 이게 선정을 하나요?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 주제는 여러 이제 회장이 여러 그 뉴스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 호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 커미티가 같이 이렇게 정하게 됐고, 논문 선정은 그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그 선정할 때는 저희는 이제 국제위원회 임원이니까 저희는 관여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알았습니다. 하나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술 발표가 이 전통으로 샤카디타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일인데,
한국에서 이번에 열리는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에서의 논문 발표는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개념보다 대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해서 대중적 인문학 강좌와 같은, 그리고 주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대중 누구나 와서 일반적으로 들으면서 인문학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거라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술대회 이러면 보통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문학 강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우리 BBS 정영석 기자님. 마이크가 옆에 있죠. 저는 회장 공강스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에 이제 한국대회를 개최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이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전국 비구니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각오가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방면에 그 설명도 하셨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 그 깨어있기에 우리가 국제정세나 이런 국가 모든 걸 봐도 알지 못하고 흘러가고 그냥 그러한 묻혀서 뭐 위기가 닥쳐옴에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위기, 뭐 코로나든지 뭐 지진, 자연재해라든지 또 전쟁은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위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 세상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같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자연재해를 어떻게 피해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깨어 있어서 다가오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그냥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넘길까? 그것이 다르마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비로운 삶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깨어있기에 담아서 정말 이 복잡한 시대를 여성들이, 불교 여성들이 잘 헤쳐나가자. 그래서 이제 논문은 어떻게 정해졌냐 이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그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이 몇 개, 한 5개 부류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논문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은수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요번 주제에 적합한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 자연 환경 여기에 맞는 것을 이제 선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더 보완드리고요. 저는 2004년에 그 8차 대회를 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까 교수님이 오랜만에 그 캘리포니아 그 어디죠? 우리 계시던 대학 이름 버클리 거기에 그 저기 교환 교수로 가서 1년 있으면서 우리 조은수 교수님 만나고, 근데 석담님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에만 있던, 뭐 저 물론 일본이라는 좁은 세계도 있었지만 그 황량한 그 대륙을 보고 거기에 미국 불교는 그냥 잡다한 불교가 거기 다 들어있고 티베트 불교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한국 불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송산쌤이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어요. 또 우리 이민자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한국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샤카디타를 만나게 되고 조은수 교수 설명 듣고서 앞으로는 우리 국내의 한국 불교도 잘 지켜가야 되지만 국제적인 그 불교에 특히 이제 비구니 승단이 없는데 어려운데 여기에 한국 불교, 우리는 요 안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는데 국제 불교에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샤카디타를 만났고 우리 한번 해보자. 조은수 교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깃발을 받아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에 전국 비구니회가 있는데 의논도 안 드리고 그 비구니 한국 비구니 연구소 이름으로 받아오니까 그때 광우 스님께서 회장을 하셔서 본각이 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냐, 그래서 그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사실 당시 비구니에 굉장히 제가 사죄를 하고 제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어른들께서 해 갖고 왔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원 스님도 도와주셨고 이제 막상 3년 그 대회를 할 때는 명성 스님께서 회장이 이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회장님을 모시면서 이 대회를 했고 그땐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 당시 2004년에는 우리의 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성들의 불교 뭐야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정말 그래서 그해 10대 뉴스로 뽑히면서 불교계에 비로소 한국에서 세계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벌써 10여 년이 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년이 지난 마침 제가 회장을 할 때 한국에서 할 수 있느냐 요청과 그 타진을 했을 때 제가 그 8차 대회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야 돼. 그냥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다 이번에는 우리 비구니 해도 여기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원로신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조은서 교수님도 한국에 돌아와 계셔서 안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저희 13년에는 샤카이타 코리아 발족되어 있으셔서 저쪽에 운영위원 우리 사무국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갖추어졌는데 갖추어지지 않은 2004년도 했는데 오래 하지 못하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잘했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이고 불교의 그 사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이웃 종교에서는 역사의 그 현장에 자기 것을 펴기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면 토대이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할 때 정말 여성들의 힘으로 이 세계적인 그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열무로 해서 다시 한번 불교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위기에도 깨어있는 것이 불교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싸움과 전쟁 물질로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극복하는 불교의 다름아 지혜로서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유치했습니다. 질문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방금 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샤카이타 대회를 개최하셨던 것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하셨고 지금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오히려 2004년에 불교계의 어떤 사회적 위상이나 그때의 영향력과 비교해봐서 오히려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뭐랄까 영향력은 오히려 조금 더 20년 상간에 줄어들지 않았나. 네. 불교 지금 갖고 계신 불교의 어떤 이런 조직력이나 이런 건 좋아졌지만 사회적 여건은 나빠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때는 그런 부분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래 지금 전쟁도 벌어져 있고 자연재해도 벌어져 있고 그리고 그 팬데믹도 거치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이 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고 막 물질로 만드는 건 쓰레기로 산더미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이면 다 될 것처럼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의존해서 평등을 3000년 부르짖었어요 불교. 그래도 지금도 인도가 보면 평등하지 않고 한국 사회도 종교도 평등하지 못해요. 물질이 앞서고 있고 그럼 누가 행복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이 대회를 거치면서 불교의 저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냥 치닫기만 하던 우리 모든 국제사 요천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잔혹하구나.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쓰잘데없이 그 권력으로서
저걸 하나 먹지 못하는구나 이런 비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지내면서 정말 각자 개인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국가정세 위험한 경제적인 문제도 대북 문제도 굉장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질 권력으로 지금까지는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이번 대회에서 배우고 질문하고 저희가 던지고 싶어요. 네, 우리 남수영 기자님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요즘 많이 하죠.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보자면 종교라는 전체의 겉껍데기는 위기처럼 보이고요. 특히 우리 불교가 3000년 중에서 이 나라에 온 지가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불교의 영광이랄까 그런 아름다움의 이제 말하자면 물거품 그런 거품과 같은 것들은 거두어지고 오히려 심층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제로 이 시대가 낱말을 실천하고 있는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사찰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졌었다면 지금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다 깨져나가고 필요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 안에 진정한 불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시대이고 수많은 어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앉아서 자기 법당에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불교가 위기처럼 정말 보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스님들도 사회와 함께 사회 속에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우리가 도외시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픈 질타가 서로 또 성장해가는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깊은 내면 심층으로 내려가 보면 명상과 과학이 접목되어져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가르침이 거의 부처님의 싹디 명상 그것이 기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깊은 내면 속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불성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꼭 위기라고 볼 건 없다. 또 한 가지는 출가한 승려라고 하지만 우리가 출가했는 이 겉모습이 곧 바로 대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저마다 자기가 가야 하는 부족함이 있고 각자의 수행의 길이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보여질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한 것 또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 스님이니까 이미 저 스님은 수행의 도력이 높겠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오히려 머리를 들린 일반인들의 수행력이 훨씬 월등한 세상 그런 거 보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샤카디타 모임은 출가자다 제가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수행을 점검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가는 새로운 불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행사를 치르는데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또 종단으로부터 지원받는지 하고 또 여기 등록비를 보니까 그 스님은 1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런데 외국인 스님도 받는 건가요? 네. 아 일반인도 네. 받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등록비가 아주 쌉니다. 그것은 기준을 어디다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 한국 스님 불자만 해도 좀 부유한 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카디타는 가장 어려운 스님, 그래서 히말라야 쪽, 티베트, 정말 우리가 모셔오지 않으면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스님께 기준을 대서 그 등록비는 이제 참여비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작년부터 국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이거는 한국 종교 문화이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드날리는 일이다 해서
국가 예산 5억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참여 네, 그래도 받았고 이제 강남구청에서 저희 비구니가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청에서 또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여행? 관광공사에서도 이거 굉장히 큰 아마 한 45개국에 저희가 회원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8차 대회 할 땐 35개국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40개국이 넘지 않겠나. 이거는 굉장한 그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뭐 국가, 서울시, 강남구, 관광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2차적인 예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신 우리 19개 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비구니 지회장 스님 그 각 사찰, 비구니 사찰에서 제가 그 8차 대회 할 때는 정말 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대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 숙소를 정하려고 조금 예산이 지금 더 불어나서 제가 좀 조마조마하기는 하지만 거의 예산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 내내 국가 예산 받느라고 아주 노심초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회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만 좀 보태드리자면은 그동안 우리가 세계 불교도 모임이라든지 열리면 한중일 위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세계 여성 불교도 모임은 45개국이 등록되어 있고 이번에 40개국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모임이죠. 불교계에 이런 거대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거대한 모임이 흔치 않잖아요. 또 이 모임이 앞으로 한국 안에서 글쎄요 10년 20년 안에 또 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또 언제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서 이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도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목 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샤카티타 세계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마무리할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40개국에서 불교도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마 유일하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샤카티타 세계대회는 이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언제 열리겠나 하는 생각에 지금 전국에 있는 스님들께서 다 마음을 모아서 지금 후원금을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3월, 2월 달에도 또 많이 해주셨, 1년 내내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 오늘 1시에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에서 전국의 스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지금 후원금을 다 들고 오셔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께도 숙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해외에 계신 스님들 중에 어려운 환경에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무료로 지금 숙소를 제공하는 건 저희 한국이 처음이죠. 처음이고 이게 한국의 인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해드리면 못 오시거든요. 못 오시니까 우리의 이 한국 불교의 넉넉함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싶고 이제 아까 걱정은 뭐냐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건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이 등록을 해주셔야 이제 국가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할 때 이 정도의 대회였구나. 그래서 국가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다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0명에서 3,000명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게 그것도 이제 여기 비구니 회관에서 해갖고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그 사찰 음식 센터도 있고 또 선제 스님 계시기 때문에 아주 한국의 그 음식 문화를 잘 대접하고 싶어요. 이제 봉헌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경내에서 공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별탈 없이 잘 끝까지 마무리되었으면 그래서 저희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헌사에서 공양하는 거 봉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장소. 근데 그게 굉장한 거예요. 네, 장소를 지원 안 해주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코엑스에는 외부의 음식이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해서 길 건너서 봉헌사에서 저희가
공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후원이십니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옥수님 하실 말씀. 정옥수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회장 스님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언제나 한국 불교만 생각하다가 세계 불교를 봤다. 또 거기 상황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해외에 그런 개발도상국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샤카리타 대회는 저희 스폰서를 해드립니다. 그분 참가하시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40분 정도 그분들도 다 지원서를 내셔야 돼요. 왜 이거 오고 싶은지, 당신이 여기서 뭘 얻어가고 싶은지를 에세이로 써서 내면 그걸 심사를 해서 이번에 한 40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은 제가 자고 나머지는 이제 스님들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비행기표 그게 이제 지금 아무래도 한국 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네팔 히말라야 지역이요, 인도 그쪽의 스님들인데 이제 항공료하고 부탄에서도 2분, 그래서 사찰별로 2분씩 이렇게 해서 40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분들 외에도 사실 이제 아까 이제 1987년에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이 설립될 때 스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여성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했고 서양의 여자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그런 후원자들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마르파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에서 영국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한 5분의 비용을 전체를 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40분 오시는 비용을 반은 본부에서 되고 반은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님. 등록을 해야 참가할 수 있다고 되는데요. 등록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 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요,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로 남자분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나 다 어느 나라에 계시든 종교에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 종교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 종교도 관계없어요. 거론이 안 되면 제가 마지막에 좀 덧붙여야겠다 했는데 저희 논문 발표도 항상 저희 오래된 친구 마리아 수녀님도 항상 논문 발표하셨고 이번에는 다른 피정 기간하고 겹쳐서 불참이시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남녀 젠더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밋은 두지 않는데요. 한 3,000명 정도를 저희가 맥시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넘는 것도 저희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사실 이 비싼 코엑스를 굳이 선택한 것도 비구니 회관이 강남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금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그렇죠,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코엑스와 바로 길만 건너면 우리 또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갖춘 봉은사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외국인들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멋진 경험을 하시고 좋은 추억을 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봉사자 별도로 네, 저희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은 봉사자 모집하는 포스터가 300여 고 저희 각 사찰에 배포가 이미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 재가자입니까? 출가자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를 신청하십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선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안내라든지 이런 봉사부터 또 언어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통역이나 그런 봉사도 해주실 수 있고요. 또는 공양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분 넘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요소에 많은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마 그 기자님들께서 그 기사를 써주실 때에 좀 그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홍보분과의 그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 절에도 하루에 30통 이상씩 문의 전화가 걸려와요. 또 방송이 나간 이후로 제가 우리 절에서 제가 하는 줄 알고 문의 전화 와서 정각사 업무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화하는데 접수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가면 안 되냐, 공짜로 가면 밥 주냐 이런 말이 정말 많으신데 여기 비구니 회관이나 제가 있는 절 같으면 공짜로 10,000명이 오셔도 공양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기관과 함께 협조받아 하는 거라 등록이 안 되어지면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어서 한국인의 문화적인 의식 수준도 좀 보여주면 좋겠어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소리 지른다든지 뭐 이러면서 뭐 밥 먹겠다고 한다든지 이게 우리로서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왕에 써주실 때 그 접수 관련 특히 4월 23일까지 앞에 먼저 선두주자로 그 신청해 주시면 사전 등록해 주시는 분들은 전부 10만 원이에요. 뭐 개인이 하던 스님이 하던 일반인이 하시건 10만 원 안에 4박 5일 동안 전일 코스를 다 경험할 수 있고 공양 3끼가 다 들어갑니다. 공양 3끼에 선물까지 10만 원 안에 다 포함돼요. 형식적으로라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는 것이고요. 날짜가 그 이후로 지나가면 6월 23일이 행사니까 그때까지도 접수 받을 수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접수 받을 때는 총 사실 그 접수비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인데 먼저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으로 특히 이제 스님들 위주로 하니까 사찰에서 20명 단위로 단체로 등록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있는 절도 벌써 50명 등록을 했어요. 55명 등록을 했는데 한 사찰에서 모아서 접수를 해주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스님들께는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큰 할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지원하신 분들 중에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한국 대회에 참가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류가 있어서 온다 뭐 그런 적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네팔에서 오시는 분들 그 지원서를 보면은 근데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세계 여성들하고 교류하고 자기들은 평생 지금 네팔에서 그렇게 이제 비구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세계 여성들하고 교류하고 싶다. 이것이 가장 큰 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 불교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수행자이니까 한국 불교의 그 어떤 수행 전통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황유주 저희가 지금 이제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2분만 저희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재정 문제에 조금 연관돼서 그냥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후원이 문광부니까 국가예산은 문광부 예산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면은 서울시랑 강남구청에서 받는 목소리 어차피 크니까 그 서울시랑 강남구청에서 받은 예산은 그 억 단위는 아직 안 되는 수준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억 단위 때문이에요? 억 단위인데요. 강남구청에서 서울시. 네. 실대안으로들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면 확실히 등록 인원이 보고가 될 만큼 나와야 되네요. 억 단위 이상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3,000명. 그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걸 끝에 짚어드리려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 모임을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대회를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가 앞으로 불교계가 앞으로 미래에 해가고자 하는 행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연등회나 이런 게 오래되면서 한교총이나 이런 분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교한테 예산 다 빼먹고 다니냐.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네. 각성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국가 예산을 어떤 한 개별 종교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우리가 샤카디타 세계대회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그렇지만 그 밑에는 이제 전통 불교 문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국가의 예산을 받으면서 그래서 8차 대회 때는 세계에서 불자대회인데 이번에는 불자대회 이런 거 정말 이건 순수하게 종교 문화, 한국 문화를 전달하겠다 이 의미로 국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불교 문화랑 그러니까 한국 불교 문화 전체를 알린다는 거. 네. 세계 여성들을 위한 그런 대회 취지라고. 네, 그러니까 한국 불교 문화가 아니고 한국 전통 문화 속에는 불교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여성의 어떤 삶과 자연 기후의 그 질을 높인다 이런 것도 국가 예산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 한국경제신문 구은서 기자님 질문. 예. 아까 설명 주실 때 그 40분 지원해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 그 워크숍 주제인 티베트 불교에서 최초로 비분이 소개 받으시는 손님들도 포함되어 있으신 건지 이번에 네네 그 패널이 아마 이제 그거는 그 워크숍이 아니고 논문 발표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오셔서 이번에 부탄에서 수계 받으신 분이 오시게 됩니다. 네. 덧붙여서 이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주요한 인사분들, 주요 인사 어떤 분들이 계시냐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거는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샤카디타 대회는 전통적으로 뭐 법문을 하시는 분이건 하여튼 거기서 논문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 자비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40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그 유명 인사는 아까 우리 국장이 보여드릴 때 세계의 명상 세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텐진 파모스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좀 혼돈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소모스님이 아니고 텐진 파모스님이 세계 명상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툰데 파멜라 예툰데라는 분이 한국에서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서구의 불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도수라든지 뭐 이런 것에 좀 어떤 불교와 기독교 이런 어떤 경쟁 속에서 이렇게 불교를 좀 이해를 하는데 서구의 불자들은 좀 더 큰 주제를 갖다가 불교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멜라 예툰데 분이 얼마 전에 책을 2권을 냈는데 뭐에 관한 것이냐면 인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불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굉장히 아주 호응을 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이런 큰 주제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 그런 것에 대한 유명한 아주 요즘에 유튜브에도 크게 뜨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네, 샤론서 회장도 이번에 와서 이제 바네사 사순이라는 분이 야쇼다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약간 소설 같은 책을 하나 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의 출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부처님 당시에 그것을 바네사 사순이라는 대학 교수가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이번에 6월달에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사람이 같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샤론서 교수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난다. 네, 수미 런던은 지금 예일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는 교목도 있지만 이렇게
스님 아니 명상하시는 분의 그런 페스토라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법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지금 명상 법사하고 계시는 수미 런던 리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게 됩니다. 회장님께서 콘텐츠로 말씀하셨죠. 아까 종교의 평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국 불교는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성평등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 이런 말씀은 뭐 다 어려워서 하시는데 저희 비구니계에서는요 우리가 할 역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이제 그것이 저기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전에는 못했던 걸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요번 샤카리타 세계대회도 많은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그러셔요. 비구니들이 그렇게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게. 우리 특히 비구니 신도들 많이 사양하고 뒤로 이제 물러서고 그러시는데 정의로운 일에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그것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의로운 일이 구현되는 데는 환경 문제도 있고 젠더 문제도 있고 뭐 폭력 문제도 있고 또 검소한 생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비구니 또는 제가 불자가 그 부분을 같이 대응하는 그러한 것을 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아주 강력하게 해나가자 이런 다짐을 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히 그러한 것이 힘을 받지 않을까. 당장에 뭐를 해결하겠다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답이 됐습니까? 예, 질문들이 활발하게 오가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질문이 안 나와서 좀 법현스님 혹시 행사 중에서 주요 행사가 있고 부대 행사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주요 행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는 항상 그 대회 루틴이 있습니다. 여기 대회 일정을 보시면 항상 개막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항상 명상을 아침 공양 전에 명상하고 각나라에 명상하고 오전에 논문 발표하고 점심 공양하고 오후에는 워크숍하고 저녁에는 법문을 하든지 문화 행사를 하든지 이런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꼭 주최국의 그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그런 2박 3일 정도의 순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디 찍고 하는 거 말고 그때가 마침 우리 한국의 한거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멋진 그 산사의 모습을 정말 사찰 그 템플 스테이라는 거를 정말 리얼로 한번 경험시켜보자. 명상을 하면서. 그래서 백담사를 어렵게 정말 너무 그때가 한거 기간임에도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2박 3일 한국의 스님들처럼 한번 한거를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보통의 그 대회 때는 그냥 유적지를 찍고 이렇게 오는 때가 많았어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이번에 특히 한국의 자연, 천년고찰 그리고 명상, 수행 이렇게 주제를 담고 또 이제 그렇게 뭐 지금 찍고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고유 통도사 불구사에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8차 대회 때 많이 오셨던 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거긴 좀 아니고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데가 한국의 깊은 산사의 자연, 천년고찰 그리고 명상 그걸 주제를 해서 한번 같이 수행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문화분과 예, 그렇죠. 네, 오늘 문화분과위원장 진영 스님께서 지금 오시기로 하셨다가 저희 기자 간담회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일정에 보면은 개막식 날
맨 마지막에 연등 행렬 순서가 있습니다. 이 연등 행렬은 저희가 초파이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하는 그 연등 행렬을 한번 외국인들하고 함께 구현해보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막식 행사가 마치고 아직 그때는 여름이라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할까 말까 할 때인데 아직은 밝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코엑스 주변을 저희가 외부로 크게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하는 그 연등을 들고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강남의 그 코엑스 주변을 크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길을 건너서 봉은사에서 모여서 회양을 하는 그때쯤에 이제 해가 완전히 지겠지요. 그런 거 하나.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될까 나는 고민만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우리 국장 스님은 끝없이 희망이시고 저는 끝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에도 정말 멋진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5일 날 보시면 저녁에 문화 행사, 문화 공연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전통 한국의 문화를 좀 뽐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2시간의 아주 멋진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해하고는 바로 진간사로 가서 진간사 비구니 사찰에서 또 저녁 공양을 준비한 1000명, 1500명 내가 다 될까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 백담사도 400명이 맥시멈이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위주로 하고 진간사도 우리 한국 분들은 항상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외국인을 우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다 어차피 기록을 못 하실 거고 중요한 것만 건져서 하실 텐데 일단은 개회식과 개막식에 대한 것만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회를 할 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스님들과 다른 불자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우리가 육법공양으로 그 개회를 열려고 하고요. 마지막 개막에서는 한 나라에서 20명, 30명 정도 많이 오시는 국가를 좀 몇 나라 뽑아서 마지막에 저녁 그 반야심경 있죠? 그 나라 말로 반야심경을 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저녁 예불 시간을 그 여러 나라, 그러니까 많이 오신 분들의 몇 나라만 뽑아서 그 나라 말로 저녁 예불하는 모습도 좀 본다든지 이런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샤카티타 세계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진위원장이신 산떡스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회장 스님을 주빈으로 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각 8개 분과도 있고 근데 거창한 추진위원장 자리를 제가 있는데 아마 회장 스님께서 2004년도에 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승가대학에서 그때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도 추진위원장 이름 가지고 부추진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같이 했던 경험을 높이 평가하셔서 아마 추진위원장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질문 통해서 다들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 쭉 들으면서 정말 지금 위기 속에서 깨어있긴 이 제목에 우리가 다 동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준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조금이라도 정말 깨어있고 이 고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셨고 필기도 하셨고 또 자료 다 가져가실 텐데 이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많이 참석하셔야지만 이 행사가 국가에서도 인정이 되고 세계 분들도 또 긍지를 가지고 더 깊은 마음으로 한국 우리 18차를 기억하고 더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고
또 우리 각 사찰의 신도님들도 세계 문화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우리는 또 한국을 알리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비구니회에서는 성심성의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건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아주 정성으로 정말 하나의 테마를 계속 이어주셔도 좋고 계속 홍보를 연속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아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금 내용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말 내일같이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샤카티타 세계대회 홍보를 위한 기자 초청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